특수투상도입니다. 일반적인 정투상은 정면도와 우측면, 평면 이렇게 쌍면을 투상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처럼 경사가 져 있는 부품인 경우에는 그 경사 부위를 정투상을 했을 경우, 이 부위를 봅시다. 실제 길이가 52인데 우측면에서 정투상도로 투상을 해서 보면은 이 부위가 실제 길이보다 짧아 보이겠죠. 36.77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마찬가지로 평면도에서도 이 길이 실제 길이보다 더 짧게 도시가 되고, 그리고 구멍도 실제는 여기가 원형 홀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타원형으로 왜곡돼 보이죠. 일그러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투상만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실제의 모양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또 정확한 실제 길이도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사면과 평행한 보조 투상면을 따로 하나 만들고 거기서 투상한 모양을 새로 하나 도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경사진 면하고 나란한 투상면에 투상을 하게 되면은 실제 길이와 모양이 정확하게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조 투상도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부분 투상도입니다. 부분 투상도는 역시 보조 투상도의 하나인데, 보조 투상도하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투상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일부분만 특정 부위만 이렇게 오려내서 같은 목적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투상을 하는데 일부분 필요한 부위만 보조 투상을 하는 것을 부분 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부품을 우리가 투상을 한다 했을 때, 투상을 하는 목적은 그 부품의 형상과 그리고 크기를 정확하게 제도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부위 한 면을 잡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면이죠. 이면을 잡아서 정투상도로 하나 배치를 하고요. 정투상도로 배치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위, 이 구부러진 부위, 이 부위하고 이 부위는 평면도나 우측면도를 그려서는 정확하게 길이와 모양을 투상을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보조 투상으로 따로 빼내서 투상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 투상을 그릴 때는, 부분 투상으로 보조 투상을 그릴 때는 일부분만 이렇게 파단선으로 잘라서 도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파단선은 보다 가는 실선, 경계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국부투상도는 구멍, 홈 혹은 키 자리, 이런 국한된 특수부위의 모양만을 투상한 투상도입니다. 그래서 축 같은 경우에 축이나 보스에 키 자리나 키 홈을 이렇게 도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키가 들어갈 자리를 도시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키 자리 같은 경우에는 키 자리의 깊이,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 그리고 폭, 길이, 이런 것들을 도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시하기 위해서 축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키 자리 이 부분만을 따로 떼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도시를 해주는 거, 이걸 국부투상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부투상도는
투상의 관계, 본체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치수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어느 부위, 이 끝부분이 어느 부위다 하는 것을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심선, 기준선 이런 것들을 도시를 해줌으로써 어느 부위를 국부토상한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스퍼기어인데 스퍼기어의 이건 정면도고 측면도를 그려줘야 되는데 측면도에서 보여줄 건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게 없다. 왜? 정면도에서 전체적인 스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측면도에서 보여줄 건 유일하게 이 보스 부위의 축, 지름하고 그리고 키자리, 키홈의 폭, 높이 이런 것들을 도시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를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이 부분 보스 부위만 국한해서 투상을 했다. 그래서 국부투상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회전투상도입니다. 회전투상도는 뭔가 하면은 자, 아까 앞서서 이런 경사면이 있는 혹은 구부러진 형태의 부품을 제도할 때 우리가 그 부품의 정확한 형상과 치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투상도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보조투상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 이걸 정면도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정면도로 잡고 자, 정투상을 했을 경우에는 평면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모양이 이렇게 원형인데 타원으로 일그러져서 왜곡돼서 보이고 전체 길이도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 자,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그렇죠?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실제 길이는 이 길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훨씬 짧게 나타나죠.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 평면도에서 평면도를 도시할 때 이 구부러진 부위를 이거를 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부러진 부위를 아예 이쪽으로 쭉 펴버린다. 이렇게 동일선상에 이 라인하고 동일선상에 가 있도록 쭉 펴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펴가지고 자 이런 얘기죠. 정면도는 이렇게 원래 모양을 특징적인 형상을 정면도로 잡아주고 평면도를 그릴 때 보이는 모습들을 그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부분을 이만큼 눕혀가지고 얘하고 동일선상에 두고 실제로는 굽어 있지만은 펴져 있다고 가상을 하고 펴서 그린다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펴가지고 동일선상에서 이 라인하고 동일선상에 두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형상도 원래 형상이 그대로 보이고 길이도 실제 길이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 길이 펴서 그리니까 당연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동일하게 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굽어 있는 경사가 져 있는 물체를 가상으로 펴가지고 펴서 굽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투상을 하는 것을 회전투상도. 그래서 이렇게 가상으로 회전을 시켜버린 거죠. 가상으로 회전을 시켜서 투상을 했다고 해서 회전투상도라고 합니다. 다음 살펴볼 특수투상도는 부분 확대도입니다. 상쇄도라고 하기도 하죠. 상쇄도. 일반적으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상쇄도. 상쇄도인데 A처럼 자, 이 부위는 지금 더스트실
줄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크기가 작아서 이게 치수를 넣기도 그렇고 이게 관련된 규격들을 도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떼내 가지고 따로 떼내서 이렇게 2배 혹은 3배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의 스펙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부분 확대도 또는 상쇄도입니다. 상쇄도라고 합니다. 자, 상쇄도를 그리는 방법은 알파벳 대문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부위를 이렇게 테두리를 만듭니다. 물론 이 테두리는 사각형, 원형, 타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따고 싶은 모양으로 따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가져와서 반드시 확대한 비율, 축척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어느 부위를 확대했다는 거. A 부위를 확대했고 그리고 축척은 2대1이다.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죠. 확대도 구분 표시와 척도를 반드시 기입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뭡니까? 주의할 점은 확대도, 상쇄도를 그릴 때는 당연히 스케일을 크게 했으니까 이 치수들이 전부 다 그 배율만큼 커지겠죠. 그러면은 치수 표기는 어떻게 한다? 보다 원래의 치수를 기입합니다. 원래의 치수를 기입한다는 것. 치수를 기입할 때는 원래의 치수를 기입한다는 것. 중요한 사항이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요점을 정리하면은 특수투상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수투상도로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조투상도, 그리고 부분투상도, 그리고 국부투상, 회전투상도 이렇게 했는데 각각의 용어 구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조투상도는 경사가 진 물체를 투상을 할 때 보조투상면을 경사진 면과 평행한 보조투상면을 만들어서 실제 모양과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다. 이게 보조투상도고요. 부분투상도는 보조투상도와 같은 방법으로 투상을 하는데 일부분만 특정 부위 일부분만 도시하는 것을 부분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투상과 부분투상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부분투상도에서는 투상을 생략한 부분과의 경계는 파단선으로 표시한다. 파단선으로 가는 실선이죠. 그 다음 국부투상도는 축이나 풀리, 기어 등의 키홈이나 혹은 작은 구멍을 나타낼 때 그 부분만 따로 떼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그 외의 부분들을 생략하고 특정 부위, 국한된 부위만 따로 투상하는 것을 국부투상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주투상도의 중심선, 기준선, 치수 보여선의 연장선 위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투상했다는 것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본체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보조선하고 중심선, 기준선을 쓴다는 거예요. 회전투상도는 실제로는 구부러져 있지만 이것을 가상으로 펴가지고 그리는 것을 회전투상도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투상도로 그리기 곤란한 경우, 경우엔 아예 펴졌다고 가상을 하고 그리는 걸 회전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회전투상도는 정투상도의 일부분을 그리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조투상도는 별도의 투상면을 만들어서 별도의 보조투상도로 그리지만 회전투상도는 정투상의 위치에다가 그린다는 게 다릅니다. 이 부분도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분 확대도
상쇄도죠. 상쇄도는 너무 작아서, 일부분이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어렵거나 치수 기입이 곤란할 때 사용하는 건데, 특정 부위만 따로 떼내서 그 부분만 확대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확대도에서는 경계 부위는 가는 실선으로 당연히 따야 되고요. 그리고 치수는 확대된 치수가 아니고 원래 치수, 실제 치수를 기재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물체의 경우 바깥의 형상은 그리 복잡할 게 없지만 사실 내부의 숨어있는 형상들이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구조상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부의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은선으로 도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선으로 표시하면은 내부의 형상이 선만 복잡해지고 내부의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잘랐다고 가정하고 그 자른 면에서 외형선을 도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단면도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도에서는 단면에 해칭을 하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는 정투상도 외형도 그리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V벨트 풀리 형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V벨트 풀리를 단면을 치지 않고 외형선과 숨은선으로 표시를 하면은, 도시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내부의 형상이 어떤지, 이 숨은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가운데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선을 따라서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단면도로 도시를 하게 된다면 내부의 모양을 이해하는데 훨씬 편리하죠. 자, 물체를 자를 때는, 절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본 중심선을 따라서 자릅니다. 기본 중심선. 이 경우는 절단선을 그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기본 중심선이 아닌 곳에서 절단할 경우에는, 자, 절단 위치에 가는 일점 시선으로 절단선을 그리고 양 끝 부분과 꺾이는 부위, 중간에 절단선이 꺾이는 부위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투상 방향으로, 보는 방향이죠. 보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로 단면 구분 표시, AA 혹은 BB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브 부위를 잘랐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보는 방향입니다. 화살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보는 방향입니다. 보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형상이 보이겠죠. 이 형상이. 단면이 된 부위는 단면이라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해칭입니다. 해칭은 기본적으로 가는 실선으로 합니다. 45도의 가는 실선, 45도 방향의 가는 실선으로 해주되, 해칭선은 당연히 같은 간격으로 해야 되지만 단면의 크기에 따라서 해칭 간격은 적절히 조절합니다. 단면의 면적이 좁은데 해칭을 너무 크게 한다든지, 반대로 단면의 면적은 넓은데 해칭을 너무 촘촘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혼동을 주겠죠. 자, 중요한 부분, 같은 부품은 같은 단면, 같은 해칭으로 해줘야 됩니다. 같은 단면은, 자, 예컨대 풀리죠. V벨트 풀리 잘랐을 때 면이 위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면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다른 부품 아니죠. 같은 부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해칭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부품의 단면이 인접했을 경우, 자, 이게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본체 부위하고 커브죠. 커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조립되어 있는데 인접해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그럴 경우는 해칭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반대로 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칭의 문양, 패턴을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 해치 부분에 문자나 숫자 이런 게 기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부분 해치선을 자르고 기재한다.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단면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별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단면도의 종류별로 단면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골라서 단면도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단면도법은 전단면도입니다. 그죠? 전단면도는 전체를 잘랐다. 가운데 부품을 가운데 전체를 잘라서 반으로 나누었다 생각하고 단면을 그리는 거죠. 그게 온단면도 또는 전단면도라고 합니다. 통상 좌우나 상하 대칭 부품인 경우에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 단면도를 그릴 때 잘못 도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봅시다. 자, 첫 번째 가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썼을 때 단면 그 면, 잘라진 면만 이렇게 도시하는 거 잘못했다는 거죠. 잘랐다고 가정하고 그 면에서 보이는 모든 면, 그 뒤쪽에 보이는 단면 뒤쪽에 있는 선들도 다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선들, 이 면만 그릴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이 선들, 이 구멍의 이 라인도 직선으로 보이겠죠. 직선으로 보일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멍 라인이 보일 것이고, 끝부분도 역시 이렇게 뒤에 보이는 부분들 선들도 다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려줘야 제대로 된 단면 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 뒤쪽에 라인이 이렇게 남아있죠. 뒤쪽에 라인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로 같이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뭐가 잘못됐냐면은, 나는 은선을, 나와 다는 단면을 쳐놓고 다시 뒤에 있는 숨은 선들을 도시를 해놨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면도를 그리는 주 목적이 뭡니까? 은선을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선을 그리지 않기 위해서 은선을 도시를 하게 되면은 형상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혼동만 주죠. 이 은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도 가늠하기가 힘들 뿐더러 도면만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선을 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네 번째 라는 라 같은 경우에는 해칭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동일한 부품입니다. 그죠? 이 면하고 이 면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부품은 아니죠. 동일한 부품을 자른 면이기 때문에 해치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내는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반단면도는 다른 말로 한쪽 단면도 또는 4분의 1 단면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묻는 문제가 반단면도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지칭하는 바가 다른 것은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 4분의 1 단면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절반만 위쪽 혹은 좌우 한쪽을 선택해서 절반만 단면을 치고 나머지는 외형선으로 도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외형의 모습하고 내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전단면도보다 조금 더 세련미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단면도에서도 은선을 도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은선으로 도시하지 않더라도 윗부분, 단면치 부분에서 내부의 형상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은선은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반단면도를 그릴 때 상하 대칭인 경우에는 위쪽을 단면도로 도시하고 좌우 대칭 형상인 경우에는 오른쪽을 단면 도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실제 도면 그릴 때 이거 잘못 반대로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부분 단면도는 부품의 형상이 정확하게 상하 혹은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 스퍼기어인데요. 스퍼기어 형상이 언뜻 보면 상하 대칭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 여기에 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칭으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반단면도로 그리게 된다면 한쪽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중심선을 넘어서 절단선을, 파단선을 그리고 그래서 부분 단면도로 도시를 합니다. 또 키 자리라든지 키홈 그리고 작은 구멍 이런 부분 전체를 다 단면을 치기에는 애매하고 또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 특정 부위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부분 단면도로 나타냅니다. 부분 단면도에서는 단면도와 경계, 외형도의 경계는 반드시 파단선, 가는 실선이죠. 가는 실선으로 도시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단면도는 리브, 암, 형강 같은 좀 특수 부위의 단면을 보여주고자 할 때 전체를 단면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일부분만 단면을 쳐가지고 그것을 정면으로 보이게끔 90도 단면을 회전시켜서 도시하는 것을 회전 단면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처럼 외형도 내에 그리는 방법. 외형도 내에 그릴 때는 가는 실선으로 단면의 경계를 가는 실선으로, 단면의 외형을 가는 실선으로 도시를 합니다. 중간에 일정 부분 파단선으로 자르고 생략한 다음에 회전 단면을 도시할 경우, 나처럼 할 경우에는 단면의 외형선을, 윤곽선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를 합니다. 세 번째, 따로 떼내가지고 바깥으로 중심선, 연장선 사이에서 이렇게 따로 도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굵은 실선으로 외형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외형선의 선의 종류가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세 가지 방법 잘 기억해 두세요. 계단 단면도는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단면선이 계단처럼 이런 식으로 중간에 90도로 꺾여서 도시하는 방법인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자, 지금 이런 형상을 가진 본체를 단면 도시를 해야 되는데 보여줄 부분이 여러 개 있죠. 이 구멍의 내부 형상도 보여줘야 되고 탭이죠. 탭 구멍도 보여줘야 되고 또 내려와서 이 구멍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 구멍의 위치와 크기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보여줄 구멍이 각각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상, 다른 위치에 이렇게 있다.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단면선을 중간에 이런 식으로 90도씩 꺾어 나가가지고 절단선을 만드는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계단 형태로
절단선이 꺾인다고 해서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 단면도는 중요한 것은 다른 위치에, 면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지만, 자, 이렇게 와서, 그렇죠? 이렇게 꺾이고, 다시 이렇게 꺾이고, 면의 위치가 다르죠? 다르지만, 어떻게 한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면처럼, 하나의 면인 것처럼, 하나의 단면처럼 해칭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꺾인 부위의 경계선도 도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단 단면도 절단선이 계단처럼 꺾인다고 해서 계단 단면도로 한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 면에 도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단 단면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는 게 조합 단면도라고 있는데 다른 말로 예각 단면도라고도 합니다. 계단 단면도는 단면을 나타내는 절단선이 직각으로 이렇게 꺾여서 계단 형상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경우는 직각으로 꺾이는 건 아니죠. 자, 지금 이 부품을 내부의 모양, 이 부품 내부의 모양을 도시하려고 그러면은 자, 이 구멍도 보여줘야 되고 여기 이 구멍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선을 절단선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중심선을 지나고 그렇죠? 다시 이 구멍을 지나는 선으로 해서 절단선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단선이 꺾이지만 직각으로 꺾이지는 않는다. 직각으로 꺾이지는 않고 이 단면, 자 여기서 이쪽으로 본 모양하고 또 이 면은 보는 각도가 또 다르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본다는 거죠. 두 방향에서 본 모습을 한 면에 조합해서 도시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면인 것처럼 도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조합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하나의 단면처럼 해칭하고요. 여기에 경계선을 도시하면 안 되죠. 경계선은 작동하면 안 됩니다. 계단 단면도건 조합 단면도건 한 면인 것처럼 도시한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단면도 관련해서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거의 100%의 확률로 나오는 문제는 바로 절단하지 않는 부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절단하지 않는 부품들 이유가 있죠. 자, 축, 베어링 전체가 아니고 베어링의 강구나 롤러를 얘기합니다. 베어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어링의 강구 안에 볼을 얘기하는 거죠. 강구와 그리고 롤러 베어링 같은 경우 롤러를 얘기합니다. 롤러 이런 부분들 강구와 롤러는 단면을 치지 않는데 왜? 단면을 쳐봤자 내부에 따로 보여줄 게 없죠. 단면을 치지 않은 형태나 단면을 쳤을 때의 형태나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축 마찬가지고 볼트, 너트 내부에 특별한 형상이 없죠. 와시어, 키, 핀, 테이프 핀은 당연한 거고 리브 이런 부위를 리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는 힘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덧대놓은 살을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역시 리브를 단면을 쳐버리면은 사람들은 자 원래는 이런 형상인데 리브 선을 따라서 리브 가운데 면을 따라서 단면을 쳐버리면은 사람들이 이런 형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형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리브는 단면을 칠 필요가 없다. 쳐서는 안 된다는 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브는 단면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리브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회전 단면도를 따로 이렇게 도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기어의 이 부위도 단면을 쳐서는 안 되겠죠. 바퀴의 암, 리벳, 멈춤나사, 세트 스크루라고 합니다. 캡, 스크루 다 절단하지 않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절단하지 않는 부품 이것은
당연히 머릿속에다 외워둬야 되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 굳이 안 외워도 외우지 않더라도 절단하지 않는 부분은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죠. 키, 축을 가운데 단면을 쳐봤자 보여줄 게 없죠. 벼령의 강부 모릅니다. 그죠? 기의 이북이 이런 것들은 단면을 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시험에 단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매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이 부분은 절단하지 않는 부분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도에 대한 요점 정리. 물체를 기본 중심선이 아닌 곳에서 절단할 때는 가는 일점 최선으로 절단선을 그리고 투상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한다는 거죠. 보는 방향이죠.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로 단면 구분 표시를 한다. 해칭을 할 때는 가는 실선을 45도 각도로 같은 간격으로 통일 간격으로 그린다. 물론 단면의 크기에 따라서 해칭을 성글게 혹은 촘촘하게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부품,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의 단면은 뭐다? 해칭을 다르게 한다. 각도를 다르게 하거나 간격을 다르게 하거나 문양을 아예 다르게 하거나 해칭 부분에 문자 기호등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부분 해칭은 자른다. 해칭을 자르고 거기다가 문자 기호를 넣는다는 거예요. 해칭 위에 겹쳐 서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전단면도는 물체를 반으로 자른 것이고 반단면도는 4분의 1을 자른 것이죠. 4분의 1을 자른 것이다. 그래서 반단면도 한쪽 단면도 4분의 1 단면도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분 단면도를 그릴 때 단면도와 외형도의 경계는 파단선, 가는 실선으로 도시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배전 단면도는 주로 리브, 암 등의 단면, 형광 마찬가지죠. 단면을 90도 회전시켜서 그린 것이다. 계단 단면도, 조합 단면도는 여러 개의 단면을 하나의 단면도로 나타낼 때 사용한다. 절단하면 이해하는데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 절단 단면 도시에도 내부의 형상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부품. 그런 부분보다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다. 다음 중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 부품은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했습니다.